저는 원화의 가치가 강세가 되려면 달러하고 이자율 차이를 볼 게 아니다. 우리나라 경기를 봐야 된다고 제가 진짜 몽고와서 얘기했어요. 네네네. 그런데 환율이 이렇게 못 따라가잖아요. 그럼 주식도 못 견딘다고 봐요, 저는. 자, 이제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미국 얘기를 했는데 이제 한국으로 조금 넘어와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달러화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이번 달러화가 뭐 엄청 약세라고 하는데 달러화가 약세란 얘기는 유로화가 강세였고 그 다음에 엔화도 강세였고 이랬는데 위안화가 약세였고 반면에 강세가 아니었고 그거는 근데 그 미중 간의 그 무역 전쟁 당사자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 근데 한국은 그 계엄령 사태 이후에도 약세. 이번에 달러 약세인데도 강세를 못 가. 그러니까 토탈리한 약세예요 지금. 레벨로 보면은 불과 한 달 전인가요? 불과 네. 3주 전에 1490원이었어요. 네네. 근데 지금 1400 얼마 전에 15원도 보이다가 지금 네. 30원쯤 보이니까 네. 야, 원달러가 달러원이 네. 강해졌네. 어. 원화가 옛날부터 강해지고 1490원이 예. 1430원이 됐으니까 야 이제 환율은 좀 괜찮나 보다 네.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뭐 당연한 생각인데 네. 달러에 대해서는 맞지만 많이 보시는 원yen 그 1,000원 넘은 건 아시죠? 예, 100엔당 1,000원이 넘었고요. 850원 하던 겁니다. 50원 하던가요? 네. 그리고 1,000원 넘은 거는 3년 전 예. 레벨이고요. 그리고 진짜 사람들 별로 안 보는데 그러니까 원예는 또 나름대로 많이 움직이는데 우리가 지금 원화가 상대적으로 어디쯤 가 있나 보려면 제일 쉽게 보는 게 유로원이에요. 유로원은 사람들 안 보니까 잘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참고로 알려드리면 지금 1,620원에서 30원 사이예요. 네. 이 레벨은요 15년 전 레벨이에요. 네. 그러니까 요번에 달러가 많이 빠질 때 원화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달러가 이렇게 빠지니까 다른 통화들은 다 강세가 됐는데 네네. 우리는 진짜 요만큼 내려왔어요. 요만큼. 네. 요만큼 내려오니까 유로 원 같은 네. 거는 뭐 저희가 레코드 하이는 아닌데 15년 전 레벨이니까요. 네. 그리고 뭐 원yen도 1,000원 돼버렸고 예. 원화가 너무나도 약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달러가 약세인데도 불구하고 왜 원화는 그 강세를 못 가고 이럴까요? 그러니까 그냥 원화 그러니까 이제 달러 이슈가 아니고 원화 이슈인데요. 네. 원화 이슈인데 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까 우리 오늘 셀 아메리카, 바이 아메리카 얘기했잖아요. 네. 아주 오늘 얘기하기 너무 좋아요. 평소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쟤 이상한 소리 한다는 얘기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네. 저는 원화의 가치가 강세가 되려면 달러하고 이자율 차이를 볼 게 아니다. 우리나라 경기를 봐야 된다고 제가 진짜 몽고와서 얘기했어요. 네네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사람들이 잘 많이 안 닿는 게 한국은행에서도 맨날 요번에도 또 금리를 안 내리면서 하는 말이 부동산과 환율 때문에 그랬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달러 이자율이 지금 여기 있고 원화 이자율이 여기 있는데 이걸 이자율을 내리면 이 차이가 벌어지니까 원화가 더 약세가 더 된다. 약세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경기의 하방 위험은 있지만 난 못 내려라고 얘기했는데 네. 저는 반대라고 진짜 6개월 전부터 얘기했거든요. 네. 우리나라 경기가 좋아지면 바이 코리아가 일어나요. 네. 그럼 아까 봤잖아요. 바이 아메리카도 일어나는 이런 세상에 한국이 경기가 살아나면 바이 코리아가 들어와서 원화가 강세가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네. 그러니까 이자율 차이가 지금 핵심이 아니라 우리 경기가 문제인데 경기가 너무나도 나쁜 거죠. 지금 마이너스 났잖아요. 어제 발표된 GDP가 더블 GDP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없는 현상인데 전기 대비 마이너스 0.1%,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0.1%. 그리고 이 마이너스 처음 난 게 작년 2분기거든요. 네. 근데 우리 GDP 뭐 저보다 훨씬 잘 아시겠지만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은 항상 전년 대비예요. 네. 그러니까 분기마다 발표나면 4%, 3%, 3.5%, 4% 뭐 4개 평균하면 그냥 오른 거예요. 연율로 발표하죠. 우리는 그냥 분기별로예요. 예, 그러니까 예. 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전 세계에서 우리만 그런 것 같아요. 네네. 그 4개 그냥 더하면 돼요. 그럼 1년치거든요. 네. 작년 2, 4분기 때 마이너스 났거든요. 네. 근데 그 바로 1, 4분기 때 1.3% 플러스였어요. 원래 발표는 1.5였다가 나중에 조정해서 1.3인가 됐거든요. 네. 그때 한국은행에서 뭐라 하는지 기억나십니까? 나 잘 모르겠다 그랬어요. 이거 왜 이렇게 높은지. 그리고 빠진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분기 대별이니까 그때 마이너스는 그럴 수도 있었어. 네네. 갑자기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네네. 한국은행도 모른다는 게. 이번에는 저번에 플러스 0.1인가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진짜 심각한 마이너스예요. 심각한 마이너스고 네. 불과 제가 한국은행을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한국은행이 이걸 담당 부서라고 봐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너무나도 안 맞는 얘기를 하니까 11월, 12월에 플러스 0.5라고 그랬잖아요. 네. 불과 얼마 전에. 그리고 경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면 뭐 하방 위험은 있습니다. 네.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만 계속 얘기하는데 일방적으로 빠지고 네. JP 모건은 오늘 아침에 보니까 금년 내내 0.5랬는데요. 플러스? 한국이 네. 1년 토탈 GDP가 플러스 0.5. 와 이거 그럼 거의 뭐 IMF 때 이후로 뭐 최저 거의 수준이네. 0이래요. 안 오르면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건 진짜 심각한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게 원달러가 음. 원화가 강세가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경기 성장률이 죽었기 때문에 원화가 약세다. 죽고 이거는 그냥 죽은 게 아니고 잠재 성장률까지 문제가 있다고 좀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진짜 애국하는 마음으로 진짜 경기를 살리고 뭔가 으쌰으쌰 해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재정정책, 금융정책, 뭐 세상에 뭐라도 해야 돼요. 네. 그런데 뭐 정치인들은 뭐 정치인대로 배째고 다 배째고 그러니까 추경을 더 했어야 되는 건가요? 배째고 추경도 했어야죠. 저는 뭐든지 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추경도 배째고 정치인도 배째고 한국은행 그 뭐 이자를 혹시라도 내렸다가 환율 더 약화될까봐. 그거보다 더 걱정은 부동산이었을 거예요. 네. 부동산 조금이라도 오르면 혹시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이런 거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네. 지금 부동산 뭐 오르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네. 그거보다도 더 죽게 생기는 거는 다 같이 죽게 생겼잖아요. 부동산이 더 올랐어도 금리 내려야 된다. 그렇죠. 이 말씀이신 예. 거죠. 또 혹시 금리를 내렸다고 부동산이 난 꼭 올랐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부동산은 방법이 있잖아요. 대출을 막아버리면 되잖아요. 금리를 내리고. 부동산도 오른다는 게 네. 양극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네. 부동산 지방은 계속 빠지고 있는데요. 상업용 부동산 다 빠지고 있어요. 그렇죠. 텅텅 공실이 엄청나죠. 상업용 다 빠지고 주거용 중에도 지방은 다 빠지고 또 서울에 있는 것도 빌라는 다 빠지고 아파트만 오르고 그것도 서울에 강남만 올라요. 네. 이런 걸 보고도 오른다고 얘기해야 되나? 잘 모르겠어요. 부동산 얘기는 워낙 센시티브하니까 저도 굉장히 자제하는 편인데 도대체 부동산을 핑계로 경기를 망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냐는 거죠. 송곳으로 찔릴 거를 도끼를 휘두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셈이 된 거거든요. 어쨌든 뭐 지난일 잊어버리고 이제는 한국은행도 다 인정을 하니까 경기가 나쁘다고 이제 와서 인정하니까 더 얄미운 거죠. 그리고 인정하는 순간 더 나빠지는 거예요. 버티면 끝까지 버티든지. 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경기가 너무 나빠 보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경기 쪽에서 뭔가 돌아서지 않으면 네. 이자율 차이 아무리 좁아도 달러 이자를 내려가고 원화 이자율이 위에 가 있어도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달러 원에 관련돼서 네. 이 내려가는 쪽 1380원, 1350원 이런 쪽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가려면은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 한 쉽지 않다. 쉽지 않다. 혹시 무슨 일이 벌어져 갖고 이번처럼 트럼프가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내려가는 이런 찬스가 오면 사야 된다. 1415원에도 사야 되고 또 제가 트레이더의 그게 착 살아나서 그러는데 지금도 저는 엄청 사고 싶은 거예요. 달러를 네, 원화를 팔고 그러니까 원 다시 달러 1460원, 1480원 될 것 같은 거죠. 뭐 글로벌리 달러가 아무리 약세가 돼도 우리는 안 내려갈 것 같은 거니까 워낙 강세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흥분하는 이유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예를 들어서 요즘 우리 주식은 미국에 비해서 선방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환율이 이렇게 못 따라가잖아요. 그럼 주식도 못 견딘다고 봐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국인들 계속 팔고 있고. 외국인도 계속 팔고 있고. 계속 팔고 있고. 그 이유 중에 하나도 되겠네요. 돼 있고 그다음에 국내 투자가들은 해외로 계속 나가고 있고. 그렇죠. 끝도 없이 ETF 비교해 보면 4대 1이에요. 외국 거 4, 한국 거 1. 매입을 하면 한국 주식이 좀 좋으니까 한국 주식으로 돌아온다고 누가 그랬어요? 그거 통계도 안 보고 하시는 말씀. 네네. 미국 거 계속 늘어나고 있고. 네네. 그리고 뭐 상법 개정 그거 안 됐죠? 네. 그거 2번이나 그거 거부권. 진짜 이해 안 되고요. 상법 개정 안 됐고 또 상속세 하나도 해결 안 되죠. 네. 돈 많은 사람들 틈만 있으면 지금 해외 가고 싶고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달러원에 관련돼서 국내 거주자 예금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가 못 오를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시장을 보는 눈의 차이예요. 네. 거주자 예금이라는 건 뭐냐면 운수에 달러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달러는 그렇게 해외로 마음대로 왔다 갔다 못 하거든요. 네. 쉽게 얘기하면 개인이 달러 돈 빌릴 수 있어요. 시티뱅크 뉴욕에서 달러로 돈 빌릴 수 있어요. 못 빌리잖아요. 그리고 기업도 허가 안 받으면 못 빌리잖아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원화 빌릴 수 있어요? 못 빌리잖아요. 네네. 은행들이 현물환을 빌려서 좀 팔 수는 있지만 그것도 음. 선불안 규제 때문에 제한이 있어요. 네. 전체적으로 온쇼 달러라는 게 이렇게 딱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이게 늘어났으니까 야 달러가 오버부트 돼 있으니까 빠질 거라고 얘기하지만 크게 잘 보면 모든 게 심리잖아요. 네. 거기서 달러를 갖고 있던 사람이 아 내가 달러가 오르면 팔을 거야 이런 게 아니라 네. 야 달러 어셋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 아. 언젠간 내가 가지고 나갈 거야. 이런 식으로 사 모으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심리가 지금 너무나도 약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예를 들어서 국내 온쇼 달러가 거주자예금이 100억 불이면 충분해. 네. 그런데 그게 이제 100억 불이면 안 충분한 거예요. 사람들이 달러를 갖고 있거나 욕구가 2배로 늘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충분하지 않다. 네. 그러니까 수급 면에서도 약하지만 심리가 너무 무너졌기 때문에 네. 달러원은 아래쪽으로 내려간다면 전 내려가는 게 우리나라 경제에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강세가 되는 게. 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이 심리가 좀 바뀌어야 되고 그 심리가 바뀌려면 경기가 실제로 안 좋아져도 돼요. 경기가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살아나야죠. 어떻게 하면 기대감이 살아날까요?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상법 근데 저는 그냥 상법 개정하면 살아날까요? 분명 도움되죠. 저는 네. 플러스라고 생각해요. 마이너스 안 해요. 네. 지금 이번에 상법 개정 안 하는 이유가 정말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중소기업은 더 힘들 거다? 나는 관계없을 것 같은데. 상법 개정하고 중소기업은 무슨 그거 상관일까요? 하면은 중소기업들이 소송을 너무 많이 당할 것 같다. 아, 참. 그런 얘기가 코멘트에 나왔어요. 아니 그리고 비상장 회사들이 힘든데요. 그래서 난 진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진짜 말이 되는 비상장 회사를 누가 일반 주주들이 갖고 있어? 지들끼리 갖고 있는 그럼 요즘 거지. 중소기업을 어떻게 그렇게 나눠 갖고 있나요? 나 모르겠어요. 나눠 갖고 있는 회사도 있겠지. 아니 상장되어 있으면은 중소기업이라고 일반 시중에서 보는 중소기업은 상장하기가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상장돼 있는 회사는 중소기업도 아니고. 네, 맞아요. 아니에요. 근데 비상장이 중소기업 지분이 나눠졌다? 근데 주변에 그런 거 주식 갖고 있는 사람 아무도 그리고 없는데 거기는 저는 사장님께서 네. 회사를 위해서 일만 하고 주주를 위해서 일을 안 한다고 누가 소송을 한다? 그거는 좀 오바다. 아 진짜 우리끼리 얘기지만 진짜 이게 말도 안 되는 그건 오바다. 네, 말도 안 되는 얘기. 네. 쓰려고 보니까 쓴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서 충분히 막을 수 있다. 자본시장법이요. 네. 저 나올 때부터 그 전에부터 네. 그 은행에 다니는 인간들이 네. 저같이 트레저리에 있는 딜링룸에 있는 애들 맨날 그거 봐요. 야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거 없나? 피할 곳을 찾는다는 그거 엄청 많아요. 네. 아무리 좋게 막아도 막을 수가 없잖아요. 네. 뭐 맨날 얘기하잖아요. 우리 네. 뭐 우회 상장, 뭐 쪼개기, 음. 나 살 때도 회사 하나 했는데 며칠 있다 보니까 10개 돼 있고. 네. 이거 뭐 LG화학 내 진짜 카카오 내가 진짜 내가 그런 회사의 주식을 산다는 건 나는 진짜 나는 아무리 올라도 못 살 것 같아요. 얄미워서. 네. 나는 진짜 한 푼도 못 살 것 같아요. 네. 이런 것처럼 이건 조그만 문제지만 예를 들면 상법 개정이 되면은 경기가 살아나냐? 저는 1조 한다고 생각해요. 진짜. 자본시장이 좋아지면 좋아지는 거죠. 자본시장이 좋아지니까 따라와서 당연히 좋아지죠. 예. 한국이 좋아지는 거죠. 그럼 조금씩 좋아지는 거. 자본시장이 좋아져야 기업도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매번 주장하시잖아요. 저 100% 동감하거든요. 네네. 아니 기업들이 돈을 맨날 은행 가서만 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채권으로도 빌리고 그러니까 에코리로도 빌려야죠. 그렇죠. 그 시장을 다 꽁꽁 막아놓으면은 그거는 전부 그냥 몇 명이서 주주끼리 그 난리를 치고 막말로 그 지랄을 하면 이게 시장이 됩니까? 그래서 그것도 문제고 재정 늘려야죠. 네. 금융정책 완화적으로 해야죠. 네. 부동산이 무섭다고 하지만 돈 없는 사람들 돈 빌려줘야죠. 네. 돈 빌리면 부동산 대출 받으면 그거 다 부동산 사기 위해서 받는 건가요? 제가 지금 대출 받고 싶어요 오늘. 그러면 저 대출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 집 담보로 해야겠죠. 네. 그럼 그것도 뭐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넓게 있으면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대통령도 새로 뽑잖아요. 예. 그게 좋든 나쁘든 네. 그런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위기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죠. 맞잖아요. 네. 그리고 모든 게 다 불안한데 다들 이렇게 뭔가를 으쌰으쌰를 해야지 여기서 그냥 다 나 아니야 네가 해 내가 왜 이런 식으로 가면 네. 될 리가 없고
네. 그거를 똑똑한 시장은 보는 거죠. 네. 한국이 경기가 살아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구나.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네. 우리나라 주식이 지금은 좋고 상대적으로 좋잖아요. 아주 좋은 거죠. 네. 사실은 셀 아메리카의 이득을 좀 받고 네. 그런데 미국이 다시 되살아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주식시장도 계속 잘 나가려면 네. 저는 둘 중에 하나 오른다 내린다 하면 저 오른다예요. 네.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오른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도 잘 되려면 외환시장에서도 좀 돌아서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참고로 원화채권은 저 눈곱만큼 갖고 있는데 저는 뭐 계속 갖고 갈 생각이에요. 지금 뭐 끝도 없이 떨어져요, 금리가. 금리를 안 낼 수가 없는 상황이죠. 네네. 끝도 없이 금리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금리가 1%를 가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뭐 갖고 있는 거는 있는데 저는 새로 사라 그러면은 내가 왜 2% 먹으려고 이걸 사 할 정도인데 계속 금리 내릴 것 같아. 아니요. 어쨌든. 우리 옛날에 교과서에 뭐라고 나와요? 명목 이자율은 네. 실질 이자율 더하기 기대 인플레이션이에요. 예. 우리나라에 기대 인플레이션 있어요? 거의 없잖아요. 이번에 생산자 물가에서 1.5% 나왔습니다. 네, 거의 없어요. 그다음에 우리 경제 성장 지금 빵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네. 이자율이 그럼 1.5%를 순환한다. 아니 이자율이 맞네. 1%가 돼도 네. 놀라지 않을 거예요. 네. 제가 뭐 며칠 자다가 왔는데 우리나라 국채 금리가 드디어 1%를 깨졌습니다 하고 뉴스에 나와도 나는 그런가 보네 이렇게 하진 저는 놀랄 것 같지가 않아요. 저는 미국 금리가 5%가 됐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게 지금 말이 되냐 이렇게 요번에 놀랐는데 거꾸로 지금 뭐 2.6쯤 하거든요 우리 10년짜리. 그게 예를 들어서 2%가 아니라 1%를 깨졌다 하더라도 저는 놀라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기가 이 모양인데 네. 뭐 이자율이 뭐 말이 됩니까? 그리고 네. 지금 크레딧도 어느 정도는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 연체로 올라간다는 뉴스 빌드업 나옵니다. 되고 있잖아요. 네. 저축은행도 나빠지고 뭐 PF 억지로 막고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크레딧 시장이 나빠진다. 그러니까 회사채 금리가 오르고 사람들이 돈을 못 빌리고 연체율이 올라가고 하면 국채 금리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이 상황이면 내려간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내려간다는 거죠. 네. 왜 그러냐면 살 게 없으니까. 예. 살 게 없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도 내리고 재정도 쓰고 뭐 모두 하고 해서 경기를 살리는 거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네. 경기를 살리려면 수출도 살아야 되니까 수출 기업 도와주고 네. 괴롭히지 말고 그리고 이상한 자본시장에서 돈 벌 생각은 안 하고 자기 돈만 챙겨가는 인간들 철퇴를 좀 내리고 네. 그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으쌰으쌰 저는 뭐 그렇게 애국 쪽에 제가 애국자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네. 조금 사람들이 너무나도 특히 이 뭐 한국은행이라든가 재경부라든가 네. 뭐 국회의원이라든가 네. 뭐 대통령이라든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든가 뭐 누구든 간에 네. 조금 경제에 대해서 그렇게 안심해도 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경제가 위기 상황이니까 위기 상황에 맞게 대응해야만 한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관심도 없고 너무 안이한 것 같다. 네. 우리가 경제 그 시장에 참여하는 입장에서 경제가 아니고 시장에 참여하는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이렇게 안이할 수 있지? 뉴스도 잘 안 나요. 어제 저는 그 경제 그 마이너스 성장 났을 때 아주 도배를 할 줄 알았거든요. 네. 조금 나긴 했는데 워낙 그거 말고도 이슈가 많으니까. 네. 사실 정치 이슈도 중요한데 이게 진짜 중요한 이슈예요. 그럼요. 네. 네. 뭐 지금 사실 시대가 언제입니까? 네. 지금 뭐 2000년 전도 아니고 지금 정치보다 개인의 삶에 더 중요한 건 경제 아닙니까? 네. 전적으로 동감되고 이렇게 피 끓는 이야기를. 네, 오늘 아주 뭐 흥미진진하게 아주 재미나게 실제로 이 그 트레이딩 세계가 어떻게 들어가고 있고 이번에 이 난리가 난 미국의 그 혼돈이 발생한 채권과 달러 시장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전 리마무러스 대표 김진용 대표님과 함께 너무너무 재밌게 한번 이렇게 파헤쳐 보았습니다. 물론 뭐 완벽하게 딱 맞진 않지만 보시는 분들이 이 현재 현 상황을 이해하시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셨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이렇게 귀한 말씀 해주신 김준송 대표님께도 감사 말씀드리고 강의 들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김준송 유튜브 김준송 TV에 가시면 강의 클래스가 이렇게 연결되니까요. 15일부터 5월 15일부터 강의가 시작된다니까 전문적인 일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면서
저희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